일본에 잃어버린 20년. 그 긴 불황 속에도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주식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투자 특강.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치다 시즌 4 네,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마이클 리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저희 오늘 오랜만입니다. 3주 만에 뵙네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북콘서트, 성은이 북콘서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번외편 2번 하느냐고 저희가 못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특집이 되겠죠? 네. 한방님의, 한방 우리 김성훈님의, 이제 드디어 중결승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됐네요. 이번 주까지죠? 네,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이제 하루 이틀 남았나요? 내일 다 매도해야 되는 건가? 뭐, 금요일까지 다 매도를 해야 되니까 네. 전 한 목요일 정도에 다 매도하지 않을까. 깔끔하게?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모처럼 모였으니 오늘 날짜 한번 확인드리면 오늘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날 화요일이 되겠고요. 저희가 코스피는 오늘 2016포인트 조금 밀리면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702.44포인트 뭐 조금 올라가서 끝났는데요. 최근에 흐름에서 큰 변함 없이 일단 마감됐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잠깐 훑어드린다 그러면 그동안 좀 잘 나갔던 것들, 뭐 현대,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그리고 좀 왜 이렇게 올라가나 했는데 하여튼 두산 형제들 이런 것들도 쭉 밀리는 모습 보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형님들 또 오늘도 3천억 거침없는 매수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열심히 투신이 하려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증권회사는 요번에 환매 걱정 없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맨날 환매. 맨날 환매는 해. 2,000포인트 환매 다 끝났다며. 그러니까 그 환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몰라. 네. 그래서 여하튼 투신의 매도가 계속 나고 있고 오늘은 좀 특이한 게요. 코스피에서 지수는 조금 올리는데 기관도 팔고 있는데 개인분들도 열심히 사고 있어요. 오늘 약간 그래서 개인분들도 이번만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장 상황 정리 좀 해드렸는데요. 우리 김성훈 과장 잠시 이때 하기 전에 각각 최근 들어서 근황이라든가요. 시장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간단히 그거부터 좀 보고 넘어가죠. 우리 이 교수부터. 근황이요? 네, 뭐 시장 그래. 근황이나 뭐 시장 설명. 뭐 근황은 뭐 똑같이 지냈으니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쪽은 일단은 거래소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 브렉시트 이후 외국인은 미친 듯이 주식을 사거든요. 일평균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계속 사고 있고 아마 오늘까지 해서 3조 원이 넘었을 거예요. 6월 29일에서 15거래일, 16거래일 동안 3조 원을 매수했을 거고 기관은 걷다 대고서 다 때리고 있죠. 기관이 다 때렸고 개인은 조금 때렸고 그러니까 기관이 대부분 때리고 있는데 그중에 한 40%를 투신이 때리고 있어요. 네. 이거를 보게 되면 환매적은 무조건. 네, 환매인데 네. 결국에는 시장이 가는 구조에 대한 쪽을 형성하는구나 네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000포인트를 올라가서 계속 그 내려왔던 박스피라는 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를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그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투신해서 환매가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관들에 대한 매도, 외국인은 뭐 매도가 크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외국인은 사타 팔았다 해서 6월 29일 이후 매도가 한 600억 정도니까 그냥 좀 매도를 좀 했다라는 정도고 오히려 그 물량을 지금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지수 상승에 대한 쪽을 일단 외국인이 베팅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천억, 7천억 가까운 매수를 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이 갈 거는 같다. 다만 도대체 뭐가 오르는 거냐. IT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물어봤어요. IT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은 IT만 탐방 다니시니까. 네. 요즘엔 좀 좋으시겠어요? 딱 바이오 안 가고 IT 가니까 그랬더니 근데 왜 저는 안 좋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씨발 도대체 뭐가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들고 있는 체감은 되게 안 좋다. 근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테마주 일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너무 포켓몬고 관련주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심리는 지수만큼 그렇게 썩 날싸진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수가 좀 뚫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이제 쏠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거 조정하죠.
최근에 대형주 소재 산업재 주식들이 조금 다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지난 2주 동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와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만 좀 움직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테마주 하는 게 아니라 좀 똘똘한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코스닥 거래대금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가 그런 테마주 쪽이나 그쪽으로 어떤 특정 섹터가 없었어요. 네네. 가다 보니까 지난 2주 동안의 어떤 체감 수익률은 되게 안 좋았어요. 실제 계좌 수익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브렉시트랑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동안에 올라왔었던 거는 바닥권에서 이제 두더지 잡기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 반도체가 갑자기 뜬 걸 튀어 올라왔고, 뭐 크리에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파트론이 갑자기 올라왔고요. 인터플렉스, BH, FPCB 종목들이 BH는 따블라고 인터플렉스는 50% 수익이 확 나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낙폭과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두더지 잡기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 종목이 예를 들어서 두산 인프라코가 저는 지난 2월 12일 날 페닉스selling 이후에 따블이 났었지만 그 이후에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BH나 인터플렉스의 경우도 그렇게 똑같은 흐름을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 최근에 올라오는 주식들이 앞으로 지수가 707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서 갈 때 절대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주도주는 저는 지금 코스닥 추세 보시게 되면 되게 좋아요. 네. 지난주는 기관이 매도하고 오늘도 외인이 매도하고 계속 이렇게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당히 탄탄하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 707포인트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어느 정도 시장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준다라면은 네. 기존에 우리가 들고 있었던 똘똘한 중소형주들이 네. 지금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못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내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서 빠르게 이 BH나 인터플렉스 같이 비트코인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따라잡지 않았던 이상 지금 그거를 잡는 거는 좀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조금 답답한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들고 지수는 플랫하지만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네. 거의 왜냐면 과거 전에는 브레스트가 다 같이 빠지고 그렇죠. 다 같이 올라 같이 체감수 같이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죠. 네. 최근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확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주도주를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진통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조금 더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조금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은 네. 저는 하반기 진짜 꽃놀이패 네. 그런 시장 장세가 여전히 펼쳐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놈의 꽃놀이 도대체 언제 꽃놀이 하는 거야? 꽃놀이 단풍놀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야, 꽃놀이. 봄에 꽃놀이 못했으니까 제발 가을에는 단풍놀이라도 좀 해보자. 아니 근데 꽃놀이패가 자주 보이지 않았어요? 꽃놀이패? 네. 꽃놀이패가 중간, 그러니까 원래 제3자의 입장에서는요 모일 수밖에 없는데 포트폴 한번 뿌려놓고 보면은 안 보여요. 그놈의 꽃놀이는 한 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꽃놀이패가 아니라 꽃놀이패가 더 좋은 게 뭐야? 지금은 꽃놀이패죠, 뭐. 지금 에브리바디 돈 버는 패로 보여. 에브리바디? 그 시장은 갖고 계신 거에 시퍼렇게 보이는 분이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저는 욕 먹을 거 각오하면 시뻘게 보여 지금 시장.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뻘건 것도 있지만 지금 파란데 곧 빨개질 것 같은 게 많이 보여. 그게 아마 김성원 과장이랑 거의 비슷한 톤일지 모르겠으나 디테일은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똑같아 보는 게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 딴 건 모르지만 유동성은 잘 맞거든요. 지금 돈이 쏠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근거는 몰라. 근거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지금 꽃놀이패는 꽃놀이패죠. 왜냐하면 지금 돈이 두 군데로 어찌겠건 가고 있어요. 돈이 흐름이 하나가 분명히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어요. 그 주식이 좀 올라가 떨어진 거네. 유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흥미를 없어. 하나가 그다음 미국에 가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 시컨 조건 미국에 가는 거야. 인정해야 돼 그거는. 그건 김성환이 여러 번 했잖아요. 한 3, 4주 전부터 저희 채널 K 나와서도 신고가 나간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이머징 마켓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머징이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다고 한국을 주로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보는 것도 너무나 명확해요. 이머징 중에서도요 성장률이 높은 나라를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네, 인도도 그렇고 최근 인도 베트남 이런 쪽에 이런 거건데요. 근데 문제는 거기만 가기에는 불안한 거야. 그래서 형들 좀 데려가는 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형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동남아시아 펀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지역은 이때 부가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거를 보고 크진 않지만 글로벌 이머징 마켓 돈이 좀 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 되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요 이머징을 여러 가지 우리 좀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아시아에서요. 동아시아 쪽에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거 있어요. 그것도 안 늘어납니다. 그걸 보면 그게 늘어난다 그러면 그건 꽃놀이가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별로 안 늘어나요. 지금 늘어나는 거가 큰 이머징이 좀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EX 재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난리 나겠네. 그렇지. EX 재팬 한다는 건 한국, 대만 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안 드러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같이 돈 냄새를 맡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 패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오는 패예요. 들어오는 패. 근데 역설점은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갖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억력이 짧잖아요. 오래된 거는 잘 기억이 못 하는데 김성환 과장이 이런 표현을 썼던 걸 기억나요? 주식은 언제 오르냐? 외국인이 엄청 사다가 외국인이 팔고 투신이 살 때 오른다 그랬죠. 그게 급등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종목으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네. 지금 종목으로 보실 필요가 아니라 그 종목으로 보던 거를 지수로 보면 돼. 지수가 딱 그런 판이에요. 그죠? 시장 전체적으로 아까 이정 교수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적극적 3주로 샀다면서요. 주판을 계산해서 주판으로? 아, 네. 제가 계산한 거예요. 주판하고 엑셀로 계산할 거잖아. 어저께까지 2조 8천억인데 오늘 3천억. 그 3천원 넘잖아. 그럼 사잖아. 선물은 더 심해요 지금. 투신은 팔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투신은 언젠가 사는 날이 나올 거거든요. 시인이 거의 2조 7천억밖에 넘게 팔았을 거예요. 2조 8천억.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녹음 팟캐스트 들으시다가도 여러분들이 코스피 있죠.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지수를 쳐보세요. 그걸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개별 종목. 네?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위냐 아래냐 틀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장기선을 봐도 되고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틀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수급으로 볼 때 여기서 외국인이 좀 팔고 투신이 무슨 일이 됐건 사는 놈이야. 그럼 주가 올라간다고 봐 떨어진다고 봐. 올라가죠. 그런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갖고요. 지금 기관들이 자꾸 박스피 전략을 하잖아요 지금. 네. 코스닥도 팔고 있고 코스피도 다 박스피 가겠어? 다 팔고 있는데 이러다 뚫어내면 어떻게 돼? 따라가는 거지. 미치는 거죠. 얘들 이제 거죠. 따라가면은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습게 지금 방송에서는 너무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크게 볼 사람들은 10배짜리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코스닥에서 보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코스닥에서 무슨 재료가 됐건 이게 뭐 바이오가 됐건 화장품이 됐건 우리가 모르는 거가 됐건 간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갑자기 VR이 됐건 AR이 됐건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죠. 포켓몬고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업계 선수들끼리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근데 지금은 그런 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판은 코스피가 움직인다 시작하면 언제인지 모르나 움직인다 하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삼성전자보다 빨리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겁나는 애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겁나는 애들이. 저거 삼성전자가 저거 큰일인 게 뭐냐면 네. 저 기관이 팔고 있거든요. 네네. 저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겁나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판매가 일어나니까 팔잖아요.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는 논리가 네. 그 실적 논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사주 소각이 이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 그러니까 외국인 애들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펀더멘탈 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초가 아니고 5월 달인가? 네. 5월 달에 JW 중해제약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애들이 무슨 논리로 올랐냐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 인덱스 펀드는 무조건 그걸 쫓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올렸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쭉 올리면 네. 인덱스 펀드 똥줄 탄다니까. 그렇죠. 안 갈 수가 없다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170만 원, 160만 원에서 겁나게 산다 이제. 근데 지금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펀드 환매가 요구 나오니까 안 팔 수 없어. 예. 파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그건 우리 김성환이 얘기했다시피 외국인이 좀 팔 때 기관이 사기 시작하면 종목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가면 딴 거 있죠 다.
웬만 다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이 되면 특히 이제 큰 돈이 들어오면 종목을 볼 거 있어 시간도 없어. 그냥 뭐 그게 뭐 코덱스가 됐건 뭘 다 막 사버려야 돼 지금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있잖아요. 제가 저는 이런 거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 제가 가끔 급하게 들어온다 얘기 있는데요. 이게 영문 3나 4랑 그 QR 코드가 같아요? 이어서? 영어문 3하고 4 QR코드 같죠?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영어문으로 많이 쓰시니까 네. 어떻게 된 걸 말씀드리면 0768 화면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프로그램 매매 추이가 나온 거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 그 프로그램 매매인데 차익과 비차익은 일관되는 거. 이게 뭐 분별 필요도 없어요. 매일 아침에 있죠. 매일 아침에 보면 급하게 프로그램 비차익 마래가 갑자기 아침부터 10억, 30억 막 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간이 됐건 지금 투시는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투시 팔기만 할 텐데 외국인이 급하게 사거나 이럴 때 보면 아침부터 프로그램 비차익이 수면에서 확 잡힙니다. 예? 그런 날이 쏘는 날이에요 지금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딴 거 몰라도 돈 냄새 맡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딴 걸 안 보더라도 지금 0768 그 어느 HTS는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추이 차익과 비차익 나오는데 차익은 보실 필요 없고요. 비차익 순매수가 나오는 거 장중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걸 보시면서 지금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큰 주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코덱스 있죠. 코덱스에 뭐 레버리지를 사시건 뭘 사시건 간에 알아서 사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를 하시건 뭐라는 간에 그러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됐건 그 SK하이닉스가 됐건 한국전력이 됐건 사는데 그냥 가장 머리 아프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종목을 선택하기 힘들다면 레버리지를 하시건 선물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게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죠. 왜냐면 여름이 되고 뭐 그러면 더워지고 막 장마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느낌은 멀지 않았어요. 한 번 올 것 같아요. 유동성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 전에 하여튼 5별배짜리는 코스닥도 보면서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일 어벙한 소리가 저희 방송에서야 점잖으니까 저게 무슨 포켓몬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애들끼리 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해봤자 선수들한테 가면 그걸 사는 애들은 그거 모르겠어? 근데 해먹는 거라고 지금은. 그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저는 그래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지금은 팔았지만 어느 순간 빨갛다. 다만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따진다면 아는 주식. 여러분도 아시고 자제분도 아니고 조카분들 다 아는 주식. 근데 딱 쳐봤는데 여기서 좀 내려가고 있다. 그건 머리 아픈 거죠. 그게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거거든요. 다들 알지만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 현대차. 다들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좀 머리 아픈 거 포스코 이런 거예요. 반대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면 계속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G 디스플레이 겁나서 못 산다? 안 사면 돼. 그럼 SK하이닉스 하시면 되잖아요. 다 도찐개찐인데. 그래서 아니면 삼성전자 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경험 있으신 분들은 혼자 안 되시면 누구라도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 전문가 혹시 예전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라 그러죠? 종목 선물? 주식 선물. 주식 선물이라고 주식 선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한다면 그런 거 할 텐데 그게 이제 혹시 그 면허가 있어야 된다며? 주식 선물 하려면 그러면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혹시 그런 그 면허가 그런 게 살아있다. 그런 분은 제가 보기에 딱 주식 선물 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주식 자시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김성과정은 여기서는 하나걸? 안 합니다. 안 하죠. 네. 지금 회사가 안 되고? 안 돼요. 회사가 안 돼요. 아예. 발생이 안 돼?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식 선물로 돈 벌 타임이에요. 레버리지를 최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라 곧 나옵니다. 곧.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나 아주 초보 아니라 한 3, 4년 하신 분들은 느낌이 와요. 지금 될 때. 그럴 때는 이거는 혼자 하기 쉽지 않죠. 이거는 상담 받으시고, 그렇죠. 네, 증권회사에서 상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수수료가 비싸고 안 비싸고 이거 수수료 조금 더 내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상담 받고 특히 주식 선물 하시는 분에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역시 한방님의 포트를 점검하는 게 낫잖아. 그렇죠. 이제 잠깐 얼굴 좀 봐봐. 아니요,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안 좋아. 2등하고 저랑 0.25 차인가? 그래요? 다 쫓아갔어요. 상관없잖아요. 지금 뭐 중간에서 3등 안에만 들면 되잖아. 4등 안에 두면 되죠. 그럼 무조건 통과잖아. 근데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계속 1등 하다가 막판에. 냅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까도 서두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제가 빠르게 회전을 하거나 네. 뭐 테마주를 하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포트폴리오 중요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은 웬만하면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조금 페넨터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모멘텀 자체가 조금 약해지면서 좀 페넨터 내려와가지고서 수익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좀 답답한. 근데 워낙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전부터 지금 그 보수 그 수비형으로 들어간 거잖아. 붙이기 전략. 그럼 그렇죠. 근데 막상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애들 자기들끼리 열심히 살겠다는 냅두지 왜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된 거 굳이 여기서 제가 뭐 이거 뭐 1등 하겠다고 무리할 필요 없잖아요. 아 무리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컨디션 조절해야지. 네, 지금 있는 그거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네.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셀트리온에 편입했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아니 셀트리온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잖아. 우리 아까 그 얘기할 때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조만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인가?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셀트리온 제약바이오라는 키워드를 가지면서 네. 무조건적인 어떤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실적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뭐 뜬금없이 확 밀릴 가능성은 그렇게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없죠. 네. 지금 뭐 주가 흐름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나 이제 올라갈래 하고서 딱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기 차례가 아니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딱 그런 거죠. 좀 네. 편입했고 네. 뭐 남은 종목들 유양 DNU가 결국 뽑아냈어요. 이번 주에 시세를 계속 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라이파이. 그래서 지금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계속 좀 전고점 돌파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위에 물렸던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 나머지 유니트론텍 그리고 뭐 제이스텍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신에 막 그 이번 주의 전략은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면은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정리하고 이제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정리가 관점으로 들어와서 정리하는 물량이 나오면은 그건 추가 매수는 안 하고 현금화를 계속 지금까지는 100%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목요일날 다 매도 올 매도이죠. 뭐 일단 금요일에 끝나니까. 목요일까지는 일단 매도를 다 해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다 매도해야 돼요. 금요일날 오후 3시로 딱 끝나서 끝나는 거야? 금요일 3시 전까지만 매도하면 되니까. 근데 뭐 이제 봐서 올라오면 돼요. 그냥 매도. 그렇지. 그러면 요번에 이거 끝나고 언제부터 또 그럼 결승전이야? 이제 한 2주 쉬나? 쉬는 것도 7월 22일이니까 한 일주 정도? 바로 쉬고 또 바로 해요? 일주일 쉬고 8월 아마 첫째 주부터 8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부터일 겁니다. 그 친구는 자주 만나요? 뭐 방송에 같이 출연할 누구요? 기회가 있어요? 거기 출연자들? 어떤 같이 시합하는 친구들?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요. 저는 모르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 그래요? 그런 거 갖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까지? 그 사실 여기는 신문에서 하는 거잖아요. TV가 아니라. 신문에서 하는 거야? 한국 신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네 몰랐죠. 한국신문이 더 영향이 있죠. 그렇지 신문이 훨씬 낫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억 5천? 2억 5천으로 하죠. 룰은 똑같고 그래서 언제 끝나는 거야? 그거는 한 4달 진행합니다. 4개월이요? 야, 연말까지 해서. 연말? 대박이네 대박.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1등하면 나야 뭐 그 뭐지 블루컴 헤드셋 하나 받으면 되지만 그야 뭐 주거나 안 주면 욕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거 갖고 그 책도 쓰지 않고 다 해야겠네 이제 뭘 해야지 1등할 거라면.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저것 뭐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 할 건 아니고 그냥 결승 한 들어가서 굳히기 들어가서부터 한번 시장 상황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그 표현으로 워킹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고객들이 대해서 자기 고객 찾아왔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시장이 갈 것 같아요. 시장이 갈 것 같아?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 개인들은 주변에서 주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지수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무식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 항상 그렇잖아요. 올라가면은 이미 외국인이 지금 다 엄청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3조 샀다면 어떻게 3조를 뺏긴 거잖아. 맞죠? 그렇죠. 누군가는 3조 뺏긴 거죠? 그러면은 그 3조를 뺏긴 거는 업체도 기관이죠. 그럼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오버슈팅을 시작한다. 분위기 바뀌는 한순간이잖아요.
한 방이죠. 그러면 기관도 어떻게 있어? 야 박스피 아닌가 보다. 일단 사자. 아닌가 배. 예. 더 그렇게 돼도 아마 개인들은 아직까지 주식 투자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작년 예. 코스닥 시장이 예. 한 3개월 이상 랠리가 나고 나서부터서야 예. 좀 개인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네. 지금 시동의 부동 자금이 950조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겠어요? 그 부동산 가겠어요? 부동산 가겠지만은 네. 결국은 주식성 들어올 거란 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이 분명히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해드렸고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전략이라든가 또 다음에 그 본격적으로 하면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하면 될 것 같고요. 이성 교수, 전체적인 그런 전략이라든가 종목 간단한 거 하나씩만 얘기해줘 뭐. 그 중국 소비주 타격을 받았는데 네. 아직까지 진짜 아무런 타격 받았나? 받긴 받았죠. 왜냐면 화장품주들 내려가고 한번 꺾였죠. 한번 꺾였다가 꺾였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난 LG만 봐서 그런 거 LG 별로 살아오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당장 쉽사리 규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반대를 하자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면 분명히 중국에서도 규제를 할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근데 만약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들. 아니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우리 여론이 안 좋잖아요. 아이 총기가 가가지고 6시간도 같이 있고 달걀 던졌다고 달걀 던진 사람들 다 잡아들이겠다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중국도 일단 가만히 있자 이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도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가 나서서 뭐라 떠들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네가 미리 했다가 괜히 한국인들이 야 이씨 가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짜증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으로서는 이게 최순위 아젠다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추이를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규제는 안 한다고요. 다만 한국이 정말 액션을 취했을 때, 한국 정부가 취했을 때, 이때는 이제 뭔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사드 발표 시기를 뭐 남중국해 이후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미리 한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남중국해 이슈 이후에 했으면은 졸라 두드려 맞았을 것 같아. 오히려. 왜냐면 남중국해 이슈가 나오고 났는데 거기다 사드까지 했어? 이런 개새끼를 하고 그 화살이 다 한국으로 쏠렸을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에서 불매운동 나오거든요. 뭘? 필리핀 물품 불매운동 그 다음에 그 미제 있잖아요. 나이키 불매운동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중국에서. 왜냐면 이제 그 사드, 그 남중국해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사드를 먼저 발표를 해서 남중국해 이슈로 덮였다. 사드가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묻혀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는 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봐.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도 높으신 분들 하는 거를. 어쨌든 간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잘 처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탄력 좋게 회복하는 게 뭐냐면 MK 트렌드예요. 그거 나 보고 있지. 이상하대고. 왜냐면 MK 트렌드가 대연 봤어? 대연도 지금 그렇고. 그 지금. 네. MK 그러니까 MK 트렌드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MK 트렌드가 진짜 그러니까 대연은 MK 트렌드의 한 1년 전 모습 뭐 이런 모습인 것 같고 MK 트렌드가 진짜 매장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매장이 증가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시즌 끝났으니까 애들이 NBA 애들이 거기 투하잖아.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55억밖에 못했어요 MK 트렌드가. 근데 올해 166억 할 거고 내년에 290억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내 영업이익이 33억, 올해 82억, 내년에 89억인데 국내 영업은 증가 안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쪽이 어디냐면 작년에 MK 트렌드가 실적이 바닥이었고 올해부터 턴어라운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오다가 중국 이슈 맞아서 두드려 맞았는데 말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중국 사업 쪽에서 매출 매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라 MK 트렌드에 대한 MBA 사업에 대한 쪽 물론 이제 미국 이슈에 대한 쪽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 안 쓰나 이것들이 에어린 애들이 워낙 그 NBA 뛰는 애들이 많아갖고 요즘 왜냐면 중국 애들이 NBA 뛰고 있으니까 요즘 몇몇 뛰는데 작년 시즌엔 5명이 뛰었거든요. 지금 모르겠는데 많이 뛰죠. 그리고 이번 NBA 끝나고 애들이 투어 가거든요. 이거 모자 써야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보게 되면 모자 쓰면 욕먹지. K 트렌드가 지금 중국 관련주지만
핵심 중국 관련주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과 사드 이슈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사드는 중국 시장 그 주식 시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성주 쪽에서 계속해서 반대가 늘어나고 그 국민적인 반대가 심해질수록 주식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K 트렌드에 대한 쪽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그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근 1년 반 만에 저도 MK 트렌드 계속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MPK를 봤거든요. MPK. MPK가 전 좀 된다고 보는데 재미없죠. 예. 재미없죠. 왜냐면 MPK는 한국에서 워낙 죽어요. 한국이 워낙 뭐 돈을 못 그거 벌어. 저거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저거 난리 치셔갖고 한번 회장님. 아 그래갖고 예. 커피를 1,000원에 팔았잖아. 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그리고 돈이 잘 안 나오셨나봐. 그래갖고 되겠어? 근데 왜냐면 내가 왜 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작년에 한때 막 할 때 우리가 뭐 그 치즈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염브랜드라고 미국 회사가 있는데 염브랜드? 염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피자헛이 예. 그 잘 안 됐거든요. 중국에서 모든 게 중국에서 했는데 이번에 실적 좋게 났어요. 중국 회복됐다 그래갖고 된다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옆에 같이 나는 그 같이 있어요. 네. MPK 밑에 저는 제 관심 하면 MK 트렌드 그 있고 바로 이 대각선 옆에 에테온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거 봤죠.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저거. 네, 예. 김성환이야.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대부분. 예. 그래 좀 신선한 거. 신선한 거라. 당장 안 하다 그러면 꼭 붙여놓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불러주셔야지 이제. 세술은 세부대라고. 예. 그러게요. 저는 뭐 왜 대원미디어 그런 거 맛있대요. 대원미디어 오늘 이슈로 올라온 거라 네. 좋다. 예. 일단 뭐 저는 제이스텍 어때 제이스텍? 제이스텍은 가지고 있죠, 계속. 네. 제이스텍이 지금 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조정이에요, 그거. 제이스텍은 뭐였지? 딱 까먹었네. OLED 후공정 장비 쪽에 보시면 돼요. 그 심볼이 뭐야? 아직 그 저거 번호가? J 090470. 090470. 네. 제이스텍은 계속 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신선한 거라 경인양도 이미 튀었고. 네. 아니 경인양이 잠깐 얘기 좀 해줘. 경인양행이 네. 설탕 대신에 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저거 사카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아니, 거는 일단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그게 분명히 재료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OLED 거 말고, 그거 하는 거 말고, 휘어지는 거 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저는 사카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확인하려고 내가 잘 무식하니까 들어서 까보니까 좀 설탕 규제하는 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설탕 대신에 하는 게 사카린이야? 사카린. 네. 그리고 모든 거.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에서 만드는 감미료가 있어요. 감미료, 인공 감미료. 그게 이제 그 사카린이 이제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으니까. 왜 거부감이 있어? 사카린에 대해서 옛날에 뭐 발암물질이라고 주식을 잔뜩 해놓고서 막. 좀 상관없다며. 근데 그거에 사카린은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니까 사카린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네. 빵, 네. 아이스크림 네.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공 감미료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데는 뭐가 들어가냐면 네. 저거 인공 감미료. 네. 근데 가격이 비싸요 인공 네. 감미료가. 네. 그래서 사카린으로 이제 빵이나 이런 데는 네. 이제 사카린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네. 칼로리를 낮춰야 되니까 네. 당분이 자꾸 이빨을 썩게 하고 당뇨병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럼 설탕 대신에 그 사카린이면 좋은 거야? 네. 그런 거 맞는데. 왜냐면 지금 미국에요. 그래서 국내도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업자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갖고 지금 이제 규제가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왜 이거 질문하는 건데요. 그 요즘 미국에서 핫 이슈거든, 지금요? 네, 그렇죠. 그 특히 콜라 있잖아요. 콜라라든가 콜라, 네. 그 소다 있죠. 콜라, 뭐 사이다, 뭐 판타, 우리끼리 얘기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 거기에 설탕을 못 쓰게 한다는 거지, 지금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갖고 FDA에서 그 설탕 FDA인가 식품 FDA죠. 네. 네. 설탕 함유량만 따로 표기를 하라고 네. 바뀌었잖아요. 네. 10년 만에. 네. 그거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핫 이슈예요, 지금 미국에서. 네. 그래서 전 주식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코카콜라나 이런 데들이 자체적으로 막 개발하고 있다는 그게 사카린 한다 그런 건가? 사카린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럼 여사까지 넣어야 돼요. 그 얘기죠? 네, 설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내가 경인양도 지금 뭐 사카린에 대한 공급계약 이슈도 이런 것들도 많이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난 그거 좋아 보이던데. 왜냐면 그게 엄청 핫 이슈야. 미국에서 그 애들이 기상 걸렸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그 코카콜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대요. 그 코카콜라랑 펩시는 살아남는데 딴 애들 있잖아요. 중소 있잖아요. 네. 중소 그런 브랜드가 아주 머리 엄청 아프다 그러네. 그럼 걔네들이 사카린을 써야 된다는 거죠. 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어디 걸 쓰든 간에 사카린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네. 주스집들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1,000원, 1,500원 이차지. 네,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네. 맛을요 네. 원재료를 가지고서는요 네. 맛을 못 내요. 네, 뭐 넣잖아 다. 아 전부 다 저거 뭐야 액상과당 넣잖아. 알쌈 바닥이랑 네, 네. 그다 넣어야 되거든요. 네. 감미료 넣어야 되거든요. 네. 뭐 여하튼간에 이래저래 저는 사칸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경인양은 되게 네. 5년 동안 투자했죠, 거의 전자재료 사업에. 그렇죠. 10년이. 네. 잘한 것 같아요, 결국 또 실을 맺어서 네. 다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뭐, 조만간 정글 좀 뚫어내겠죠. 2년 전에 갔을 때도 결과가 안 나온다고 8년째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했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0년 만에 결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네.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왜냐면 그, 요즘 미국에서 뭐 엄청 떠들거든요. 그래서 그, 갑자기 경량이 막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려고. 그게 그 얘기인가. 두 분이한테 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그래서 관심 갖게 보셔야 될 거. 또 다른 거. 다른 거요? 아,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네. 아, 숨겨놓지 말고. 글쎄요. 네. 이수영 교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거? 아세아 재지? 아세제 한번 얘기해봐. 해야지, 좋아. 아, 그 얘기 한번 해봐. 아세요? 아세아 재지가 결국은 뭐냐면은 골판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골판지인데, 네. 그, 이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네. 소비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첫 바뀌었죠. 번째로는 택배를 쓰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음. 한 번 사는 물건 자체가 음. 비싼 게 아니에요. 10,000원짜리? 1, 2만 원짜리도 다 소액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골판지 수요로 늘어나고 있고, 네. 최근에 충무로 쪽 네. 그 인쇄소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음. 골판지가 수요가 최근에 3년 동안 3배 급등했대요. 가서 배달해서.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음. 또 지금 아세아제를 또 보고 있는 게 이게 애가 업계 1위거든요. 네. 1위인데 업계 2위가 있어요. 네. 업계 2위가 신대양 재지라는 회사예요. 20년 전에 듣던 그런 회사인데. 근데 그게 불이 났어요, 공장에. 진짜로?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영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롭네. 그러면 뭐 이미 기본적인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소비 트렌드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바탕이 된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이슈까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주가 흐름 보시기엔 좀 많이 올라갔을 단계에. 네. 그래서 뭐 굳이 따라갈 필요 없고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밀린다 싶으면은 네. 그냥 마음 편하게 담아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아세제지가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네. 워낙 골판지 수요가 높다 보니까 가격을 좀 인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인상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런 이슈까지 된다면은 네. 작년에 담합해서 과징금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작년에 다 떨어냈고 올해 연결 기준으로 해서 한 160억 정도 나오니까 그거 감안하면은 올해도 뭐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뭐, 시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 일단 기분 좋게 본다. 기본적으로. 어렵게 볼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보인다. 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종목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작은 거는 전 딱 이런 느낌 좋거든요. 이거는 딱 몇 달 만에 하면 한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전 이거랑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궁합이 좋다. 비옥스입니다, 비옥스. 네, 비옥스인데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데 주가는 3달째 쉬었네. 이게 55,000원까지 갔다가 47,800원에 떨어졌는데 3개월 동안 쉬었어요, 여하튼요. 최근에도 주식 재미없어요. 이거 쉬고 있는데요. 이걸 외국인이 큰 형들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하반기에 벤더 쪽에 새로운 벤더들한테 계속 그 주문을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좀 레포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중국이고 나발이고 뭐 어떻게 갔건 간에 얘네들이 저거잖아요. 그 의료 장비 쪽이잖아요. 네. 의료 장비 쪽은 중국이 됐건 이머징이 됐건 인도가 됐건 계속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비옥수가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작년 12월부터 많이 말씀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비옥수다.
그래서 비옥스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약간 이슈 수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슈가 있고 그래요. 아까 이제 OCI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OCI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뭐 내일 지나면 다 필요 없고요. 혹시 오늘 OCI 궁금하신 분은 제 생각엔 다 설명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채널 K에서 말씀드린 거 VOD 보시면 되겠습니다. OCI 될 거는요. 오늘 말씀드린 건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인데 하나케미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케미칼 OCI는 기본적으로 폴리시리콘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케미칼은 폴리시리콘은 조금 하지만 거의 모듈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널부터 해갖고 거기다 설치까지 해서 발전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왜 이제 주목하셔야 되냐면 이번 주초부터 해갖고 미국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근데 이번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거 하죠.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존입니다. 존 포데스터라는 사람을 이해하셔야 돼요. 존 포데스터가 선거 총책임입니다. 진짜 선거 총참모총. 힐러리. 네, 힐러리 쪽에 선거 참모 총책이고요. 이 사람을 보면 전 비서실장, 오바마의 전 비서실장은 직함도 있고 예전에 클린턴의 빌리 클린턴 할 때도 참모였고요. 지금 현재 선거 참모 총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이 사람의 존 포데스타에 딱 치면 구글이나 치면 존 포데스타의 링크드인 게 나옵니다. 딱 쳐보면 대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도 한번 쳐봐. 거기 보면 대문이요. 태양광 풍력 있죠. 맑은 그 이미지야.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얘기의 기본이 얼마 전에 연설문도 찾아보면 나와요.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 풍력이라든가 녹색 에너지가 전 세계 최고를 2020년까지 만들겠다. 이게 쫙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게 정강 정책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 우리 지금 보면 이명박 대통령 그 녹색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녹색 에너지에서 이거 있고 이제 의무 전력 비율이 한 20%까지 올리겠다는 뭐 그런 게 조금 숫자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붐이 될 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주부터 방송할 때는 말씀드렸고 이번 주 중후반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먼저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우리 시간은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간 월요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4일 동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쭉 꾸준하게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존 포데스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존 포데스타가 더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저거예요. 풍력. 풍력인데 풍력 포함해서 근데 미국은 풍력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워낙 광활하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그냥 미국은 웬만한 데 가면 우리나라 가면 대관력 있는 거 있죠. 큰 풍력 있죠. 풍력 터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워낙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흐름인데요. 같은 흐름인데 싸기는 원가가 싼 거는 풍력이 더 싸요. 싸고 태양광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여전히 비싸고 그건 2020년 가도 비쌀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찾아봤는데. 근데 여하튼 그런 풍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하나케미칼이 됐건 OCI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OCI 됐건 굳이 따지자면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 외에 테마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딱 풍력 관련자 맨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다 보면 그 태양광에 관련된 저 아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폴리시리콘 논쟁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20일 날 OCI가 실적 발표할 컨퍼런스 콜에서 이우연 대표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데 바뀔 거고요. 혹시라도 아니다. 다음 분기는 어렵다. 하반기 약간 어렵다 그러면 지금 좋다고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16만이라고 쓰던 애들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총책임자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폴리시리콘도 보면 업계 3위잖아요. 전 세계 3위. 우리나라 1위이기 때문에 이유연이라는 사람이 평판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된다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의학케미칼은 다시 말씀드리면 폴리콜, 실리콘 비중이 8%가 14%가 그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른 쪽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케미칼의 약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약점이 뭐냐면 에틸렌이죠. 맞죠? 에틸렌이라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에틸렌이 수급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초적인 좀 약점이 있어요. 그 수익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하나케미칼 테마로 이슈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에틸렌 실적이 좀 안 좋다는 건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지만 하여튼 단기적으로 보는 이슈는 있다. 그래서 이슈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OCI는 하여튼 내일 이후에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 OCI가 많이 쉬었거든요, 이게. 나름 또 쉬었거든요, 최근에 반등하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뭐 12만 원, 13만 원 가는 건데 떨어지면 또 10만 원 깨지 않을까? 네, 뭐 9만 원 훅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OCI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거 매매를 하지 마시라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거는 꼭 OCI라 꼭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특히 OCI는 오랫동안 물리셔갖고 단가가 뭐 20만 원 언저리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이게 만약 방향이 좋게 잡히면 이거 한번 저는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물타기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단가를 낮추고 하면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만큼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도 관심 많아요, 지금. 특히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오래간만에 해도 괜찮았죠, 그죠? 네. 깔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김성 과장. 우리 김성 과장이 주인공이니까. 그냥 마지막 가고. 지금 다들 시장을 작년 8월부터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네. 별다른 거 없이 왔다 갔다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 지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고객들이. 뭐 고객들만 없겠습니까? 뭐 테마주를 하든 잡주를 하든 네. 하든 간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지속이 됐었는데 네. 뭐 어쩌면 또 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힘내자. 다 왔던 것 다 온 것 같아 이제. 그죠? 네, 다 온 것 같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현 선 뭐 시장 조급해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급해하지만 않으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내 차례가 온다. 번호표 받고 내 차례가 온다. 맞아. 요거는 그 좀 표현이 좋아.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저 번호표가 오니까 조금만 내 순서가 좀 늦게 왔다 그래서 답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정말 시장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제 의견을 틀려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시장이 되면 무조건 벌어야 되는 판입니다. 지금. 맞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같이 봉참할 수 있는데 이런 판에 못 벌면 정말 엑스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때는 판에 벌어야지. 이런 판에 벌어야 돼요. 이럴 땐 정말 고민 없이 쉽게 벌 수 있겠고, 그래서 혹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이나 해보셨던 분들은 꼭 정말 혼자 하지 마시고요. 누구랑 됐든 간에 전문 증권회사 가셔서 그런 거 사실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식 선물도 한번 해볼 만한. 리스크에 민감해져야 할 때가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리스크에 민감해질 게 아니라 그냥 좀 둔감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초짜들이 돈 버는 시장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는 주식. 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10배짜리는 5배, 10배짜리는 우리 김성 과장 같은 사람, 어느 쪽에서 좀 튀는 친구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주에 또 7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